반갑습니다. 이번 단내콘 미니 8월에서 WPF에서 애니메이션 사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박구상입니다. 오늘은 WPF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주니어 개발자들을 위해 WPF에서 어떤 애니메이션들이 있고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 그림과 예제를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WPF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From to by 애니메이션, 그 다음 key frame 애니메이션, 그리고 패스 애니메이션과 커스텀 애니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From to by 애니메이션과 key frame 애니메이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만들기 순서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C# 언어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주로 XAML이라는 마크업 언어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XAML 구조는 다음과 같이 트리거 내부에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정의합니다. 트리거는 대부분 컨트롤을 다룰 때 한 번씩 접해보셨을 텐데 그 트리거가 맞고요. 대신 그 내부에 트리거 동작이 아닌 스토리보드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살펴봅시다. 애니메이션 사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Animatable을 구현한 디펜던시 오브젝트일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애니메이션 대상이 디펜던시 프로퍼티일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은 프로퍼티를 대상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때 프로퍼티가 디펜던시 프로퍼티여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만 보면 정말 어려운 조건 같지만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은 언제 고려해야 되냐면 새로운 컨트롤을 만들기 위해 유저 컨트롤을 새로 작성한 경우라던가 아니면 단넷에서 제공하는 기본 컨트롤이 아닌 새로운 컨트롤을 만들고자 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 단넷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트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PF 구조 중에서 애니메이션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부분만 요약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제 최상위에 오브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펜던시 오브젝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프리저블, 비주얼, 컨텐트 엘리먼트가 각각 존재하고, 이제 프리저블 아래 애니메이터블, 그리고 비주얼 아래에 UI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버튼이나 텍스트 블럭 같은 컨트롤들은 UI 엘리먼트에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라던가 드로잉, 그리고 텍스트 이펙트 같은 것들은 프리저블 밑에 애니메이터블 밑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을 작성한다고 할 때 그 이전 페이지와 같은 고려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의 공통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자체가 시간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시간 개념을 머릿속에 잘 구상해야 아마 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듀레이션 속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듀레이션 속성은 스트링으로 받고 있는데요. 일단 땡땡 기호를 사이에 두고 각각 시, 분, 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한 예제는 오른쪽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더블 애니메이션이라는 거에 from to duration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duration의 의미는 0.5초 동안 from 0에서 to 10.5까지 값이 변화한다는 뜻이고요. 이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아래쪽에 그림을 넣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듀레이션이 이제 001로 1초 동안, 다른 하나는 005로 5초 동안 동작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그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라서 하나는 색깔이 채워지는 데까지 1초, 다른 하나는 색상이 채워지는 데 5초가 걸리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다음은 오토 리버스입니다. 불리한 값으로 받고 있으며 단순히 이제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역방향으로 한 번 더 재생할 건지를 물어보는 정의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오토 리버스가 이제 true일 때랑 false일 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오토 리버스를 설정한 애니메이션은 듀레이션에서 지정한 시간만큼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역방향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듀레이션에서 정의한 시간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처럼 5초 동안 그 투명도를 채우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봤었을 때요. 5초 동안 나타났다가 이제 오토 리버스 값을 true를 주게 돼서 다시 이제 역으로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하면 이 애니메이션은 총 10초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설명할 텐데 여기서 이제 오토 리버스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 듀레이션 값의 2배를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리핏 비헤비어입니다. 여기서는 애니메이션을 얼마나 반복할지를 결정하는데요. 딱히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1회만 동작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이 카운트에는 숫자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뒤에 x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 x를 붙이지 않으면 딱히 오류를 내뿜지는 않는데요. 내가 3회만 동작을 시키려고 숫자 3회 넣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3회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숫자를 써주고 뒤에 x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한반복을 하고 싶으면 이제 forever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forever를 써서 내가 지정한 애니메이션을 무한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From to by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From to by 애니메이션은 꽤 많은 유형을 지원하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모두 구조체입니다. 값을 다루는 구조체부터 이제 특정 타입을 나타내는 구조체, 그리고 뭐 3D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체인데 이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구조체이기 때문에 모두 해당 구조체가 의미하는 기본 형태의 값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바이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값만 지원하고 더블 애니메이션인 경우에는 더블 값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int 32 애니메이션을 썼는데 거기 안에서 소수점 타입으로 더블을 써버리면 그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지정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더블 애니메이션을 예로 들자면 from에 1.1을 놓고 to에 5.6을 입력했다면 애니메이션은 듀레이션 기간 동안 1.2에서 5.6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값이 변경됩니다. 다른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to by 애니메이션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from과 to 그리고 by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from은 시작값을 의미하고 to는 종료값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by 값은 기준값인데 보통 오프셋을 의미합니다. 이때 by가 to와 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데요. to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by 값을 무시하고 to 값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by를 사용하는 걸 거의 본 적은 없고요. from과 to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더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예시를 나타낸 거예요. my rectangle이라는 그 인스턴스가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my rectangle이라는 그 인스턴스에 대해 그 컨트롤의 width 값을 50에서 200으로 5초 동안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애니메이션을 나타낸 겁니다. 이때 from에서 to까지는 duration에서 지정한 5초 동안 순차적으로 값이 바뀌는데요. 이때 값의 속도를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WPF에서는 이제 그
함수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 함수를 이제 가속, 감속 함수로 불러서 이제 그 함수들이 뭐가 있고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PF에서 제공하는 감속, 가속 함수는 보시는 것과 같이 11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함수는 각각 동작 방식 3가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함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각 동작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속 가속 함수는 아까 봤던 프롬프트 바이 애니메이션 내부에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만으로 해당 함수의 특성이 애니메이션에 반영이 되는데요. 내부에 삽입할 때는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에 이징 펑션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예제는 더블 애니메이션에서 백이스 함수를 달아놓은 것이고요. 이제 동작 방식은 is inout으로 설정을 해놓은 예제입니다. 먼저 백이스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각각 동작 모드가 있습니다. 이 동작 모드는 어떤 형태로 값이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 결과 그림과 같이 보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제는 모두 동그라미의 크기를 변경하는 애니메이션으로만 보여줄 거고요. 크기는 1에서 1.5로 5초간 늘어나는데 증폭값으로 0.3을 갖는 함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함수를 자세히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플러스로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특성을 살려서 그 효과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버튼의 클릭 효과나 마우스 커서를 해당 컨트롤에 올렸을 때 그 반응하는 애니메이션을 백이스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운스 이스입니다. 바운스 이스는 바운스를 몇 번 할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금 예제에서는 3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운스가 크게 반응할 거냐 아니면 작게 반응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바운스니스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바운스니스는 0에 가까울수록 그 단단한 효과를 내고 오히려 숫자가 커질수록 좀 더 민감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클리스입니다. 이 함수는 전용 프로퍼티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동작하는 이제 그 그래프의 기울기도 딱히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큐빅이스입니다. 이것 역시 전용 프로퍼티가 존재하지 않고요. 전용 프로퍼티가 없기 때문에 서클리스와 마찬가지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엘라스틱이스입니다. 이 함수는 아까 바운스이스랑 비슷하게 전용 프로퍼티가 존재하고요. 오실레이션스가 앞뒤로 반복하는 횟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니스가 바운스이스의 바운스니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0에 가까울수록 단단한 느낌을 주는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부드럽고 활동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익스포넨셜이 있습니다. 중간에 수식이 하나 있는데 이 수식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넌트를 지정하여 원하는 속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조절이 가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을 다루는 쪽에서는 꽤 자주 보이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이전에 익스포넨셜리스와 비슷한 수식 관련 함수이고요. 전용 속성으로는 파워가 있습니다. 쿼드라틱이 있습니다. 전용 속성도 없고 익스포넨셜리스와 비슷한 형태라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쿼드라틱이스와 퀸틱이스입니다. 역시 전용 프로퍼티가 없고 이 역시 익스포넨셜 값을 조절하면 비슷하게 동작을 해서 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인이스입니다. 위의 수식처럼 변화값을 갖습니다만 이 역시 조절할 수 있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아까 프롬프트 바이 애니메이션의 유형을 모두 다 갖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많은 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데이터 쪽에는 불리언, 스트링, 그리고 오브젝트, 그리고 3D 구조 쪽에서는 로테이션 3D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첫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시간 개념을 잘 구상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기서 주용하게 쓰입니다.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정말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동작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프레임의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마치 사진 여러 장을 이어붙여 움직이는 사진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예제는 인트 값을 변화하는 애니메이션을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에 적용한 듀레이션은 키 프레임의 합과 같거나 커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0초 때 0을, 0.5초일 때는 1을, 1초일 때는 2를, 1.5초일 때는 3으로 변화합니다. 여기서 프레임 단위에 적용하는 시간은 키타임으로 부르며 다른 애니메이션과 연계할 때 그 시간 간격을 잘 맞춰줘야 가장 이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듀레이션이 2초인데 이 시간은 키프레임이 완벽히 끝난 시간과 동일해야 우리가 원했던 애니메이션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숫자를 변화하는 것이 0.5초 단위로 4번인데 듀레이션을 1초로 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1초가 되는 순간 이 애니메이션은 끝났다고 가정해서 뒤에 키프레임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구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오토 리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토 리버스를 주게 되면 해당 애니메이션이 실행했다가 다시 역으로 재생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값 역시 듀레이션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를 활용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텍스트 블럭의 텍스트라는 속성에 대해서 스트링 형식의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것입니다. 듀레이션은 4초 동안, 그리고 리핏 비헤비어에 forever를 걸어놓아 무한반복을 할 거고요. 여기서 키프레임은 한 글자씩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닷, 닷넷, 닷넷대, 닷넷데브부터 이제 하나씩 없어지는 것까지 총 7개 케이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공백 포함하면 총 8가지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을 이제 0.5초 간격으로 글자를 하나씩 만들어내고 이제 다 만들어지면 지우는 애니메이션이고요. 비록 간단한 예제지만 아마 바로 감이 오셨을 겁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어떤 형태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제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이제 좀 더 활용하면 다음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는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활용하는데요. 먼저 텍스트 블럭의 이펙트를 살펴봅시다. 텍스트 블럭의 이펙트에 위치를 이동시키는 트랜스레이트 트랜스폼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트리거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리거 내부의 스토리보드 안에 첫 번째로는 더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더블 애니메이션은 아까 위쪽에 있는 텍스트 이펙트에 y 값을, 그러니까 y라는 프로퍼티를 대상으로 동작하는 애니메이션이고요. 0.25초 동안 y 값을 0에서 20까지 늘렸다가 오토 리버스가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20에서 0으로 돌아오는 애니메이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그 아까랑 똑같이 이펙트의 대상으로 해서 프로퍼티가 포지션 스타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레이트 트랜스폼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텍스트 이펙트 위치를 바꾸는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인덱스 값을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스타트인데 이 포지션 스타트가 이제 여기 단넷 dev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의 인덱스를 건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라가 보면 0초일 때 0번 인덱스, 그래서 0번 인덱스인 닷에서부터 시작해서 포지션 카운트가 1이기 때문에 한 글자만 가져옵니다. 그러면 닷을 가져와서 여기서 더블 애니메이션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더블 애니메이션이 y값을 기준으로 0에서 20까지 늘렸다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닷이라는 글자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를 늘렸는데 왜 밑으로 내려가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WPF의 좌표 체계가 왼쪽 우상단이 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증가하는 거는 플러스, 그리고 Y축으로 내려가는 게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반대로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 그리고 왼쪽으로 X축 기준은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 좌표체계랑 맞지 않아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반전시켜서 여기를 0,0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기본값은 왼쪽 상단이 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from을 0에서 to를 20을 줬을 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중간에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을 잘 활용하면 보다 더 정교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애니메이션을 결합하는 거라서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서 좀 골아프긴 한데요. 물론 이제 키타임과 듀레이션 등 시간 관련한 부분은 항상 염두해야 돼서 조금이라도 망각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이 안 나타나는 문제는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감수는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넷 태브 포럼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